이번 사연은 시부모 등살에 분가를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분가하고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때문에 시어머니가 일주일 넘게 알아누웠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합가했다가 학을 떼고 분가했어요. 남편과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편하네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이사간 집 주소도 모르십니다. 남편에게 주소 알려드리면 당장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 놨거든요. 시부모님과 합가한 후 부작용이 너무 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제 시댁이 있는 방향으로는 눈길도 돌리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이가 갈리는데 평생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영리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지금은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줄 여력이 안 되니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면서 돈 모아서 집 마련하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제가 엉성하게 만든 양식이지만 합가해서 살 때 이런 부분은 지키고 싶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잘 설명하고 시부모님도 함께 문서로 작성해서 보관했어요. 그 부분이 잘 지켜졌다면 제가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겠죠. 살면서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시댁은 4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계세요. 3, 4층은 월세를 주었고 2층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서 옆집도 같이 공사해서 넓게 쓰기로 했죠. 엄연히 시부모님이 사는 공간, 저희 부부가 사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가전제품도 따로 놓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나가다가 싸다고 사온 야채들을 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기 시작했고 시댁에 없는 제 빨래 건조기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미리 말을 해주신다면 좋았겠지만 시어머니 물건, 제 물건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섞어서 쓰고 있으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신혼이고 시부모님께 편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참고 지냈습니다. 이게 잘못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제 가전을 참 함부로 쓰셨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니 시어머니는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막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새 물건을 사면 포장지부터 막 뜯고 설명서도 안 보고 막 켜서 써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좀 큰 TV를 샀는데 그 TV로 보니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저희 집 거실에서 TV를 같이 봤고 리모컨도 툭툭 던져놓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산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죠. 샤워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머리를 말리는데 그 머리카락은 누가 치우죠? 당연히 수습도 안 하고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부엌 살림부터 거실까지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동네 슈퍼에서 스티커를 모으는데 그 종이를 제 냉장고에 척 붙여놓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나름 2명만 사는 저희 공간에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서 너저분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사소한 부분이 쌓여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식탁이 낡았다고 버리시더니 제가 산 대리석 식탁이 좋아 보인다고 밥상에 밥을 차려와서 저희 집 식탁에서 밥을 차려서 드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시어머니 행동이 참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바닷가에 놀러 갔다 오셨는데 신발에 모래가 꼈다고 저희 집 화장실에서 빨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화장실 변기에 변기 호스를 설치했거든요. 그 호스가 수압이 세니 신발을 빨기가 좋다고 하면서요. 제가 쓰는 물건이 다 좋아 보였나 봐요.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침은 커피 머신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내려 먹고 가는데 시아버지는 예쁜 며느리랑 같이 밥 먹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는 못한다. 별일이 없으면 주말에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다고 돌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출근 준비하는 바쁜 시간에 며느리 얼굴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고 누룽지를 들고 오셨어요. 커피 내리면서 누룽지 좀 끓여달라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제 공간에 와서 누룽지를 끓여달라고 조르시니 참 난감했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길래 몇 번은 끓여드렸어요. 게다가 평일 저녁에 시아버지가 저녁을 같이 먹기 원하셔서 몇 번은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뿌듯해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좋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길에 3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새댁이 그렇게 효부라면서 시아버지 아침 저녁 잘 차려준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
이러는 거 있죠? 저는 별로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밥 차려준다고 주변인들에게 과장되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나 봅니다. 가끔 야근을 하고 올 때를 제외하고 집에서 좀 쉬면서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재부엌에서 저녁을 차렸고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다 보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남편과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대충 먹고 싶었는데 시부모님과 한 공간에 살다 보니 그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둘이 번다 해도 돈은 아껴야 한다.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직접 해 먹으면 반값도 안 든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 배달 음식 먹는 거 자제해라. 이렇게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매달 월세가 나오고 연금도 받고 계세요. 두 분이 봄, 가을에는 등산 다니시고요. 따로 일을 안 하시니 저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들춰보고 화장실 청소는 했는지 냉장고 정리는 했는지 참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 와이셔츠 다릴 때 뒤집어서 카라를 한 번 더 다려라. 세제는 어떤 게 좋다. 이런 설교를 하고 가시기도 했고요. 평일 내내 일하느라 바쁜데 언제 청소하고 깔끔하게 살림할 수 있겠어요. 살림하는 게 처음이라 미숙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는데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간섭하고 지켜보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살림에 대해서 아들에게는 왜 말을 안 하시는지. 아버님은 친척 경조사 있을 때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가자고요. 어쩌다 제 친구 결혼식과 겹쳐서 저는 제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결혼한 사람이 무슨 친구 결혼식에 가냐고 하면서 그 결혼식은 가지 마라, 돈만 보내고 시댁 경조사에 같이 참석해라 하셔서 그럴 수는 없다고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친구 결혼식은 제 인간관계라 당연히 제가 가고 친척 결혼식은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같이 가면 되는 걸 꼭 며느리까지 끼고 경조사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건지. 시부모님은 동네 친구분들도 많아요. 밖에서 식사하고 집에 오셔서 술 한잔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60대 후반인 어르신들이 여럿 오셔서 새벽 2, 3시까지 술을 마시는데 저는 인사만 하고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뭐 간단한 안주 만들어달라. 우리 집에는 뭐가 없는데 너희 냉장고에 뭐가 있냐? 이러면서 계속 잠을 깨우더라고요. 남편이 보다 못해 집 앞 족발집에서 족발이랑 골뱅이 소면 사와서 드렸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안주 만들어 오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산다. 내 손님이 오밤중에 와도 며느리는 우리 시중 다 들어준다. 이런 걸로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신 사람들이 조용히나 있나요? 큰 소리로 떠들어대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여우 같은 동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땡땡이 엄마, 이제 며느리 봤으니 살림 가르쳐주고 이제 가정주부 은퇴하고 편히 살아. 라고요. 당장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꾹꾹 참았어요. 시댁이랑 같이 사니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한 공간에 사시니 너무 신경 쓰여서요. 그래서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거나 친구를 만나고 오면 시부모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명절, 생신, 어버이날에는 용돈 드리겠다. 하지만 다른 달에는 저희도 집을 마련해야 하니 생활비는 못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하루는 샴푸가 떨어져서 제가 쓸 것만 사왔더니 시어머니가 야박하다고 너는 너만 하냐고 화를 내셨어요. 이왕 사는 김에 2개 사서 나눠 쓰면 좋지 않냐? 그 돈 아낀다고 금방 부자 될 것 같냐고 하셔서 시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어요. 생활비 내놓으라는 뜻 같아서 매달 30만 원씩 드렸죠. 친척들 경조사 갈 때 남편 차로 함께 갑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남편에게 현금카드 안 갖고 왔다. 너희가 돈 더 뽑아서 부조해라. 집에 가서 줄게. 라고 하시고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받으시면서 경조사비까지 안 주시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한 번은 잔치 참석하고 난 후 영화 보고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만 영화 보냐고 소리 지르셔서 남편이 영화 안 보겠다고 하고 시부모님께 인상을 썼어요. 우리 신혼부부라고 우리끼리 데이트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시냐고 했더니 같이 살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끼리 다시 차 돌려 나가는데 우리를 노인네 취급하지 마라 고 소리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경조사 참석했는데 아들 내외가 영화 보는데도 따라가려고 하시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부모님께 슬슬 질리고 있다며 바닷가 드라이브 하자고 했고, 그날 갑자기 바다 보고 왔네요. 둘이 오붓하게 회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빨리 분가하자고요. 남편은 자기가 외동이라서 집착하는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열받는 건 손주 보고 싶다고 언제 만들 거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지려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그러다가 정작 원할 때 아기 못 낳는다고 서두르라고 닥달하세요. 자고 있는데 문을 갑자기 열어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나가실 때도 있었고요. 문 잠금 장치를 빼놓고 살아라. 갑자기 불이라도 나면 밖에서 문 못 연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문을 잠그고 자겠어요? 하도 열어보니까 잠그죠. 자꾸 잠금 장치를 빼놔서 제가 열쇠 수리공 불러서 문 손잡이를 바꿔놨어요. 친정은 제주도에서 귤농장을 하세요. 당연히 택배로 넉넉하게 붙여주시고요. 귤뿐만 아니라 농사지은 채소도 같이 보내주시니 시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귤 더 없냐고 이웃집에 인심 쓰느라 다 나눠줬다고 너희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준 걸 왜 이웃집에 다 주고 더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친구와 전화할 때도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자기 욕하는지 촉을 세우셨어요. 하도 그런 적이 많아서 한 번은 문을 확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문에 머리를 맞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어머니, 왜 제 방문 앞에 서 계세요? 하고 물으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신혼이라 남편과 드라이브 가려고 할 때면 같이 가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얼른 옷 입고 남편 옆자리에 앉는 분이셨고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진단받게 됐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분가하겠다고 선언했더니 어딜 나가려고 해? 너희들 돈 못 모으게 우리가 머리 썼어. 돈 모으면 우리 곁을 떠날 것 같아서 경조사비, 배달음식비 다 너희가 내게 한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참견하면서 분가도 못하게 하셨다니 정말 소름 끼친다. 우리 공간을 침범하는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 말하고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이사했어요. 최근에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친정에 말씀을 드렸더니 부족한 돈은 아빠가 빌려주신다고 하시니 죄송하면서도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은 시댁과 영 끊겠다는 각서를 썼고 저는 이사한 후로 시댁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당연히 연락도 안 했고요. 남편의 각서를 사진으로 찍어 시어머니에게 전송했다가 시어머니가 일주일 넘게 알아누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소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따로 살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는 모르고 살았겠죠. 시부모님도 처음엔 조심하시더니 점점 경계가 사라졌고 저희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니 그런 분들을 부모로 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과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정도로 집착할 줄 몰랐다고 하네요.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합가하는데 동의하고 3년이나 같이 산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시댁과 합가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이제 남편과 편히 사니 편하게 숨 쉴 수 있어서 좋네요. 시부모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둘이 편하게 살려고요. 뭐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있나요? 분가 못하도록 돈 못 모으게 했다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건 자기를 버려달라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무개념으로 어떻게 60년 넘게 무사히 살았는지 아마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걸 거예요.